만약 여러분이 우정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한때 우리를 정의했던 우정들은 종종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70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때 행복의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유대감은 이제 덜 중요해지고 거의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나 고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자유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웰빙이 중심이 되며 끊임없는 사회적 연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여러분의 후년의 우정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6가지 이유와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더 충족되고 독립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발견할 내용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정과 관계는 종종 어울리기 위해, 보이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한 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인정은 동료, 직장 동료, 지인들로부터 오는 주요 동기부여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승인을 구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하며 특정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데 보냈습니다. 우리의 많은 우정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인정에 대한 공유된 필요성 때문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려는 욕구는 점차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자아 가치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민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민수는 평생 직장에서 출세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료들과 지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이 관계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과 연락을 유지하려는 의무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편의를 위해 형성된 우정을 왜 유지해야 할까요? 이러한 피상적인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민수에게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치장을 유지하거나 피상적인 대화를 나눌 의무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와 열정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는 자신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정한 충족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거나 그들의 승인을 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의미 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쏟아부은 에너지와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유는 우리가 더 진정하게 살고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화가 사교보다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평화와 고요가 끊임없는 사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사교는 종종 필수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임, 파티, 그룹 활동, 그리고 삶의 리듬을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더 캐주얼한 만남들. 사교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사회적 참여의 소음은 정상처럼 느껴졌고 친구, 가족, 동료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풍족하고 성공적인 삶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사교적 의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보다 평화와 고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더 깊고 충족감 있는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영희 씨를 생각해 보세요. 영희는 평생 점심 모임에 참석하고 그룹 통화에 참여하며 친구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즐거움의 원천이었고 연결감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는 한때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벤트들이 점점 더 지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많은 우정이 더 이상 그녀의 관심을 끌거나 의미 있는 연결을 제공하지 않는 대화의 패턴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깨달음은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모든 사회적 행사 후 깊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대를 거절하거나 즐거움의 원천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지는 사회적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바쁜 사교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느낌 대신 그녀는 고요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수년 동안 책장에 먼지가 쌓인 책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영희는 고독이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평화의 원천이었고 그녀가 재충전하고 자신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의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때 필수적이라고 느껴졌던 사회적 의무는 이제 불필요한 짐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거나 모든 우정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고요한 순간들의 고독의 자유 속에서 보내는 시간, 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은 깊은 충족감을 줍니다. 기대에 부응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맞추기 위한 압력을 느끼지 않고도 말이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깊은 해방감과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거나 끝없는 사회적 약속으로 일정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자유, 평화를 받아들이는 자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자유가 진정한 만족의 원천이 됩니다. 더 적은 방해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의 개인적인 성장,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에 빠져드는 것, 또는 단순히 삶의 고요한 순간을 즐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결국 평화는 가장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이 되며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울수록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더 적은 우정은 더 적은 실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적은 우정이 종종 더 적은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통해 우정은 종종 일련의 기대를 동반합니다. 여러분은 연락을 하고 시간을 내어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가까운 관계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때로는 압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종종 실망, 좌절 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더 적지만 더 의미 있는 우정이 더 큰 평화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철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철수는 평생 많은 우정을 경험했지만 그중 많은 것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항상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계획을 세우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이 우정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졌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단순히 연결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철수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실패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상호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관계를 더 이상 참아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부 우정이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편이나 습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반성할수록 그는 우정이 끊임없는 스트레스나 좌절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줌으로써 철수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철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인 우정의 실망이나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좌절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상호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는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우정은 끊임없는 노력이나 유지 관리 없이도 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철수가 더 단순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고, 더 적은 연결은 진정으로 의미 없는 관계에 대한 감정적 투자를 줄여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적지만 더 진정한 우정은 더 큰 만족과 더 적은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친구의 수가 아니라 그 우정의 질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1초월 댓글로 남겨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보낼 시간이 더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모임에 참석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긴박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관점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유한하며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시간이 진정한 기쁨이나 충족감을 주지 못하는 의무나 활동에 낭비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0대 초반의 영수 씨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저녁 파티, 정기적인 전화통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가득 찬 활발한 사회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즐겼고 바쁜 사교 일정에서 안정감과 흥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영수는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극적이고 매력적이었던 긴 대화는 이제 지치고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웃음과 연결감으로 가득 찼던 사회적 모임은 이제 의무처럼 느껴졌고 모든 행사가 즐거움의 원천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한 후 영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사회적 초대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복이나 충족감을 주지 못하는 활동에 시간을 쏟는 대신 그는 자신의 필요와 웰빙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영수는 오랫동안 즐기고 싶었던 책을 읽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이전보다 더 만족하고 평화롭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되찾음으로써 영수는 더 의미 있고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과 그것을 어떻게 보낼지 우선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의무나 기대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나 약속으로 하루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과 충족감을 주는 활동에 취미를 키우거나 고요한 순간을 즐기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통제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고 영혼을 양육하는 활동을 받아들일 자유를 줍니다. 시간은 소중한 자원이 되며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자유는 나이가 들면서 얻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내면에서 온다. 나이가 들며 가장 깊은 깨달음 중 하나는 진정한 동반자가 타인이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삶의 많은 시기, 우리는 행복이 사회적 연결에서 온다고 배우고 외로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라 여깁니다. 사회는 우리의 가치와 행복이 주변 사람의 수와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가장 충실한 동반자는 자신과의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76세인 한서연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한서연은 행복을 느끼려면 끊임없는 사교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친구와의 점심, 단체 활동, 정기 모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항상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한서연은 종종 지치고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정이 루틴과 거칠에 관한 것이지 진정한 연결이 아님을 기이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관계가 기대한 깊은 충족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서연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외부의 인정과 동반자를 쫓았지만 자신의 회사의 편안함을 배우지 못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사교 의무에서 물러나 혼자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외롭지 않고 읽기, 걷기, 사색 등 평화와 기쁨을 주는 활동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시간을 보내며 한서연은 놀랍게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졌습니다. 한때 두려웠던 고독은 이제 상쾌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회사를 즐기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삶의 단계에만 있는 자유와 충족감을 열어줍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 오락, 동반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기쁨, 지혜, 만족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가꾸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깊은 내면의 동반자는 외부 연결만으론 줄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을 가져옵니다.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늘 사람에 둘러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편안함이 최대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놓아줌이 더 충실한 삶의 문을 연다. 70대 이후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우정과 연결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아도 말이죠. 이런 구식 관계에 매달리는 경향은 의무와 스트레스의 순환에 우리를 가두고 에너지를 빼앗아 진정한 충족감을 줄 기회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나 행복과 맞지 않는 관계를 놓을 때 더 단순하고 자유롭고 훨씬 충실한 삶의 문이 열립니다. 70대 후반인 정우진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정우진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것이 잘 늙는 열쇠라 믿어왔습니다. 그는 늘 친구에 둘러싸여 모임에 참석하고 바쁜 사교 일정이 좋은 삶의 신호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예전처럼 사교 생활을 즐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반복적으로 느껴졌고 한때 흥분을 주던 모임은 의무로 변했습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하고 우정을 유지하며 형식적으로 움직였지만 더 이상 기쁨이나 충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진은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루틴 때문에 관계를 붙잡고 있음을 알았고 변화를 줄 때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우정을 억지로 유지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우선하고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쁨과 평화를 주는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부담스러운 관계를 놓아주며 그는 더 적은 친구권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 자유와 단순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변화의 결과는? 정우진은 몇 년 만에 가장 가볍고 행복하며 평화로웠습니다. 사교 의무의 압박을 놓고 거칠애나 타인의 기대를 걱정하지 않으며 그는 새로운 충족감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공간을 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놓아줌의 과정은 변혁적이었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놓는 선택은 강력한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의무의 무게에서 벗어나 건강,
행복, 개인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놓아줌은 더 단순하고 의도적이며 훨씬 충실한 삶의 문을 열어 목적과 평화로 삶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바, 나이가 들며 삶을 향상시키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놓아주고 끊임없는 사교보다 평화의 가치를 이해하며 시간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까지, 이 모든 통찰은 더 충실하고 진정성 있으며 기쁜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교훈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만족을 찾으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특별히 눈에 띄는 교훈이 있나요? 야어 진정한 동반자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거나 우정이 적을수록 실망도 적다는 걸 알게 됐을지도요. 무엇이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의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아래의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